공유주방 기회와 위협의 공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의 목적,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으로 오프라인 리테일 시장이 축소되고 있고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종사하는 식음업종들도 인건비, 식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흐름과 트렌드 그리고 기술의 발달과 함께 공유주방이 성장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 공유주방 업체 중 한 곳인 먼슬리 키친의 출점 사례를 통해 공유주방 입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기본적으로 입지 가치 변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본 세미나의 입지 분석 내용은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업무는 기업 이전 및 기업 부동산 컨설팅, 매입 매각, 부동산 개발, 개인 투자 자문 등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전경은 강남역 이면도로 변에 위치한 밀라텔 셔러빌 주상복합의 전경입니다. 제가 매입한 부분은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상가 전체를 매입하였습니다. 위치는 강남역 9분철구에서 약 200m 이격돼 있고 도보로는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입 당시 내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경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곳에 상층부는 공유 오피스를 유치시켰고 지하 2층부터 2층까지는 토탈 뷰티 센터, 아동 발달센터, 도수 치료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뷰티 센터 내부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향후 외관을 리모델링하여 통일성과 이미지를 높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인천 하나생명 인천사옥을 매입하여 재건축 예정에 있습니다. 위치는 인천 시민공원역 바로 앞에 위치를 해 있고요. 현재 지상 10층까지 규모를 지상 19층, 지하 6층에서 19층까지로 개발 예정입니다. 컨셉은 복합 메디칼 빌딩으로 기획 중입니다. 개발 기호를 보시면 대지 면적 약 540평에 용적률 약 1200%, 연면적은 90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FM학회 국제학술 포럼을 제가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공유 오피스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었고 작년에는 입지란 무엇인가 스타벅스와 커피숍 위의 입지 및 상권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7년 대비 2019년 44% 증가했으며 음식 서비스는 256%, 농축수산 서비스는 46% 증가했습니다. 2021년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빈도는 연간 약 70회이며 온라인 시장 규모는 220조 원으로 2024년 오프라인의 시장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가 배달 서비스를 폭풍 성장시켰습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이 2020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약 50% 수준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2010년경에 맞벌이 가구가 1000만 세대를 넘어섰으며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본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 주택지 선호, 24시간 편의점 이용, 냉동식품 등 즉석식품 등이 발달하고 있고 회식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21년 9월 1인 가구가 전체 세대 중 40%를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전체 가구 중 약 50%가 1인 가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핵심 소비층으로 MZ세대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1981년부터 2010년도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자기중심적 가치 소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약 67%의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며 약 33%는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임금 수준은 외식 소비를 여유 있게 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중심의 외식 시장의 성장은 주춤하고 있으나 1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가정 간편식 시장이 성장함으로써 원재료를 공급하는 유통 경로 매출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체 내지는 소폭 감소한 상태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절밥상, 자연별곡, 올반 같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성업을 했지만 지금은 계속 폐점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 매장은 신규 출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약 96%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을 했으며 매출 감소 비율은 50%가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속적 시간당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약 89조 원이며 1인당 대출 규모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3억 5천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매출액은 약 340만 원 정도이고 지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면서 공유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기회는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자영업 메커니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사업장을 활용해서는 포장, 테이크아웃, 그 다음에 배송, 온라인 쇼핑몰로 매출을 올리고 그 다음에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는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SNS의 보편화와 공유 경제 그리고 긱 이코노미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긱 이코노미는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단기 근로 형태가 배달업 등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배달 긱 이코노미를 잠깐 보시면 오른쪽 잠깐 보시면 배달 서비스 수익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5,000원에서 7,000원,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건당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긱 이코노미는 소규모 회장에서 연주를 뜻하는 영어 단어로 1920년 미국에서 재즈의 인기가 높아지자 공연장 부근에서 즉흥적으로 하룻밤 동안 공연에 참여하는 연주자를 구하는 단기 계약이 유행한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정규직 대신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계약을 맺는 고용 형태의 경제용어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모바일 기술과 각종 IT 장치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배달 시장은 연평균 1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 주요 온라인 배달 음식 업체를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메이탄, 그 다음에 미국은 우버이츠, 영국은 저스트 잇, 그리고 독일은 딜리버리 히어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의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음식 배달 시장은 대개 상위 2개 업체가 양분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배달앱 결제 금액은 2021년도 약 24조 원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국내 주요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이 압도적 1위이며 그 뒤를 요기요와 쿠팡이츠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시장 점유율은 56.3%, 요기요가 21.55%, 그리고 쿠팡이츠가 약 19%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모바일 거래액의 증가로 온라인 전체 시장 규모도 증가하고 있고, 주요 상품권별 증가율을 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음식 배달 서비스의 증가율이 최상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 월별 온라인 전체 매출액을 보면 약 16조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이 중 약 11.7조 원 정도는 11조에서 11.7조 원 정도는 모바일에서 발생한 매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서비스 업 중 주요 상품군별 증가율을 보면 음식 서비스업이 약 72%로 최상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유 주방은 다른 사람들과 설비와 시설을 공유하는 형태와 소규모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공유 주방은 단순히 공간을 임대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컨설팅,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확장되었고, 미국에서는 인큐베이터로서의 기능도 추가되어 확장되었습니다. 공유 주방의 시장 규모는 2019년 1조 원에서 2021년 2.5조 원으로 커진 것으로 추산이 되어집니다. 자, 공유 주방 관련 규제 샌드박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기준은 1개의 사업장당 1명의 사업자 등록증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B2B 영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B2C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은 한 개 사업장에 복수의 사업자 등록을 허용을 하고, 공유 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은 일정 제약 조건 하에서 B2B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음식 배달앱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10조 원이며 지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국내 배달앱 상위 3사의 이용자 수는 2021년 기준 약 2,8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반 입장 창업 비용은 전용 10평 기준으로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은, 공유 주방은 전용 4평 기준으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창업 비용이 예상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음식점 대비해서 공유 주방에서 창업할 때 창업 비용을 8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10년간 서울시 휴게음식점 현황을 보면 약 52%는 3년 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공유주방 임차료는 위쿡의 경우 장기 계약 시에 약 170만원대에서 약 330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독립된 외식업체가 난립하는 구조에서는 대기업 식자재 유통 영업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공유 주방 내 외식업체 증가는 식자재 유통업체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는 2022년 현재 5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며, 국내 고객들은 가격보다 맛과 품질, 원산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국내 가정 간편식은 아래 4가지로 구분되는데 관련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먹을 수 있는 ready to eat, 그리고 바로 데워서 먹을 수 있는 ready to heat, 그리고 약간의 조리 과정을 거치는 ready to end cook, 그리고 재료로 활용되는 ready to cook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B2B 식자재 유통시장의 규모는 약 50조 원으로 추산이 되며 중소식자재 업체의 비중이 70에서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아한 형제들, 농협 등이 B2B 식자재 유통시장에 뛰어들었으며 시장 구조가 복잡해 규모의 경제가 어렵고 골목 상권 침해 우려가 위협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자율주행 로봇이 식품 배송 편의성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우아한 형제들의 자율주행 로봇의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주방 브랜드 먼슬리 키친의 출점 사례를 통해 기술이 어떻게 입시 가치를 변화시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슬리 키친 홈페이지의 이미지입니다. 공유주방이 아닙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푸드코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푸드코트도 아닙니다. 공유주방 평면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공유주방은 왼쪽에 개별 주방들을 개병구에 가서 임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입구 쪽에 공용 공간, 외부에서 오는 고객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모습입니다. 먼슬리 키친이 출점을 할 때 같이 출점을 하는, 데리고 들어가는 브랜드들의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먼슬리 키친 아래 지점 중 영등포 빅마켓점, 분당 휴맥스점, 판교 아브뉴 프레항점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슬리 키친 빅마켓점은 영등포 빅마켓 위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층은 원래 푸드코트였습니다. 이것이 먼키가 대체로 출점이 된 것이죠. 위치는 당산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빅마켓은 기존에 롯데마트로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저조하여 빅마켓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영업이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2층의 푸드코트도 슬럼화된 상태였습니다. 여기를 먼슬리 키친이 출점을 하여 운영 중에 있고, 출점을 한 이유는 푸드코트 매출뿐만 아니라 기술을 통한 배달, 보시면 주변에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배달 매출을 추가할 수 있어 출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먼슬리 키친 분당 휴맥스점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모습은 기업의 구내 식당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먼슬리 키친 분당 휴맥스점은 분당 휴맥스 빌딩 본사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순회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배후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밀집을 해 있는데, 휴맥스 빌딩은 연면적 약 7,000평 규모이고 상주 인구는 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밀집된 아파트 단지들로 인해서 배달 매출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먼슬리 키친 판교 아브뉴 프랑점은 판교 아브뉴 프랑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브뉴 프랑은 초기에 영업이 성업을 했지만 인근에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출점이 되면서 슬럼화된 상태입니다. 2층은 더욱더 슬럼화된 상태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브뉴 프랑만으로는 매출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후에 아파트 세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배달을 통해서 추가 매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출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슬리 키친 출점 기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200평 정도여야 되고 지하 1층이나 2층에 출점합니다. 월세는 전용 면적 평당 임관리비 8에서 10만원 정도, 10만원이 맥스가 되겠습니다. 건물 내 오피스 근무자 수는 약 700에서 800명, 그러면 연면적은 약 7,000평에서 8,000평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300에서 400세대가 최소이고 반경 2.5km 내 아파트나 주거가 밀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은 전대료 매출은 1점당 약 200만원 정도이고 홀 매출은 월 매출액의 약 1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 면적 200평 기준으로 월세는 약 2천만원 정도이고 17개 정도의 브랜드를 데리고 출점을 한다 그러면 하고 홀 매출을 추가한다고 하면 월 맥스 매출액은 약 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월세 임관리비 약 2천만원을 내고 그리고 감가상각비 공실률을 고려한다면 월 매출액 4천만원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 주방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 구조의 변화, IT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소비 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공유 주방과 외식 산업은 아래와 같은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공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공유 주방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IT 기술의 발달과 소규모 창업이 확대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가정 간편식 시장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공유 주방 내 외식업체의 증가는 대기업에게는 B2B 사업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협 요인으로는 공유 주방 비즈니스 자체의 수익성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외식업체의 폐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B2B 시장 식자재 유통 진출은 중소 식자재 업체에게는 위협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